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CJ제일제당 상당히 의미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되게 주시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요. 여러가지 의미가 좀 많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과 함께 이 부분 설명드릴 건데,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더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움직임 그리고 중요 포인트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시황. 네, 시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좀 큰 그 내용이 있어요. 당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좀 영향을 많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중에 하나, 테이스트 앤 리치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합성이 아니라 그런 합성 재료로 쓰지 않는 발효 성분, 그러니까 순수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인 원료로 만드는 조미 소재, 조미료가 아니라 조미 소재인 거죠. 음식의 맛을 맛깔스럽게 내주는 재료인데, 기존에 이런 조미료들 있잖아요. 조미료, 그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조미료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재료, 네, 자연에서 온 재료를 만든 좀 더 건강한 그런 재료를 만드는 그런 걸 하겠다 해갖고 테스트 앤 리치라는 거를 이제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작년이 아니 올해죠. 올해 실질적으로 5월에, 그러니까 5월에 런칭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만에 50억, 6개월이죠. 6개월 만에 50억 매출을 돌파했네요.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 6개월 만에 50억을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실적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MSG, 핵산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저런 걸 사용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자연 재료를 쓴대요. 천연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좀 건강식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웰빙이나 또는 이제 이런 화학 재료를 기피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가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 이런 게, 특히 야채 만두 같은 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또 매출도 증가했던 이유가 건강식이라는 그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음식 자체가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첨가물,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 기름지고 이런데, 만두는 특히 야채 만두 이거는 베지테리언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건강하다, 느낌이 건강하다, 이거는 음식이 좀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더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맥락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만들어진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 재료도 건강을 갖다 중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건강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온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건 B2C,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 개인 소비자에 대한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의 B2B도 있어요. 그 뭐냐?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그 건강하게 음식을 만드는 식품 업체라던가 레스토랑도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한 조미 소재를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좀 더 쉽고 음식 맛을 그래도 이 MSG나 햇산을 썼던 그런 이런 화학 조미료만큼 비슷하게 낼 수 있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이렇게 매출이 또 올라간 데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대추육 시장이 벌써 166조, 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쪽이 벌써 이렇게 늘고 있는데, 2018년도에 22조예요.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고작 한 2년 정도, 그쵸? 2년인데 22조에서 뭐 2030년 정도에 116조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2020년 12년이네요. 12년 만에 거의 뭐 5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건강한 조미 재료,
이쪽도 조미 소재, 여기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오네요. 북미 대형 향신료나 소스 업체, 식품업체 잇따라 계약을 했대요. 그쵸? 그리고 벌써 31개국 100여 개 업체. 일단 CJ제일제당은 비비고나 여러가지 제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그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 플랫폼이 기존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비자 욕구와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맞는, 원하는 것에 좀 이렇게 맞춰진 그런 이런 상품이 나오면 아무래도 또 좀 더 쉽게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기존에 이런 화학 조미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천연 재료를 했을 때 과연 맛을 얼마만큼 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맞춰줄 수 있는지, 기존 사람들 입맛에 좀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는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사다가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서 맛을 평가해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걸 알아야 뭐 어쨌든 정확한 평가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갖고만 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그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하고 잘만 맞아들면 또 괜찮지 않을까. 네, 미래에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 바뀌었죠. 이제 그 최은석 대표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는 거죠. 이제 내정이니까 바뀌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편해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식품 전략 기획실을 신설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식품 전략 기획실이에요. 새로운 그 시장의 트렌드나 소비자 욕구에 맞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전략이기 때문에 다양하겠죠. 그 판매 루트부터 판매 방식까지 어쨌든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 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 내용 전부 다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는 이 주가가 결국은 내년에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좀 시황이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길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인데요. 자, 수급. 오늘 네, 개인 계속 팔고 있죠. 불안 심리 그것 때문에 팔고 있고요. 자, 외인과 기관은 어쨌든 순매수인데, 사실 외인과 기관 약간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외인도 파는 곳과 사는 곳이 혼재해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수급에서 좀 지켜볼 만한 그 상황이 이 메릴 린치인데, 이 메릴 린치는 전통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단타족이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또다시 순매수를 했고요. 매도도 어느 정도 했죠. 근데 순매수를 좀 했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릴 린치가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의미가 강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겠다. 그걸 보면서 판단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 보겠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꼭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CS 같이 좀 단타족은 완전 단타족, 이거는 좀 매도하고 나갔지만, 이 메릴 린치는 좀 지켜보고 관망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신 중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 이제 매도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릴 린치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죠. 이때 그 직전 그 2거래일, 네, 이때부터 비교를 하면 쭉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고 있고, 이때가 언제냐면 3.57% 그 장대 양봉 그리면서 상승한 그때죠. 그때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개인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하다가 순매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얘도 같이 준 건데 아직은 혼조세죠. 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막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보면은 순매수량 자체가 많지 않죠. 즉 혼조세요. 다만 이제 오늘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오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보시면 지금 계속 매도를 늘리면서, 매수를 늘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신이 이제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를 하는데, 요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로 조금 돌아섰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금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도 약간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 금융투자와 투신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보험 쪽은 연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정리를 끝내고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보통 보험사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하는 건데, 이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했다면 보험사와 연기금 같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의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자리를 지켜내느냐, 네, 여기 이거에 따라서 이 매수가 매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오늘 차트 모양이, 네, 꼬랑지 긴 역해모, 약간 꼬랑지 긴 뭐죠? 꼬랑지 긴 형태의 봉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보시면 위에 머리는 없어요. 그쵸? 머리는 없어요. 그냥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여기죠, 전일 종가 갭으로 이만큼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쫙 밀려내렸다가 다시 올랐어요.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이 꼬랑지 라인을 보면 이 몸통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꼬랑지는 올라가고 있죠. 그 저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쵸? 이런 상태예요. 자, 지금 일단 주가의 지금 흐름은 뭐냐면 하방,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도 계속 확인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네, 지지라인도 확인이 계속 필요하고,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한 번에 올리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리에 있다가 높이 확 점프했을 때 뭐 살짝 뛰는 거는 뭐 떨어졌을 때 상관없지만 한 번 높이 확 뛰면 떨어졌다가 내려가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걱정이 더 많고,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 못 팔면 어떡하지라는 그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거래량도 주고 있지만 하방으로 자꾸 밀고 보면서 매도물이 나오나 보는데, 그렇게까지 매도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리면서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의미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확인하면서 살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60선, 그쵸? 60선과 이 120선 요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주식이, 주가가 갇혀 있는데,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한번 여기서 노렸지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38만원이라는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 공 4개짜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날, 네, 이날 보시면 고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옆으로 안 나가죠? 이렇게 해서, 네, 자, 요날 14일날, 자, 이날 그 고가가 그 38만 3천원, 그리고 시작가 38만 500원, 둘 다 38만원 위에 있죠. 근데 종가가 37만 9천원, 2호가 아래에서 38만원의 2호가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자, 요만큼 올렸죠. 지금 요거보다 살짝 더 올려서 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시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8만 2천원. 네, 전날 이제 고가보다 약간 아래 정도긴 한데 어쨌든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쭉 갔는데 결국 뭐냐, 종가를 38만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38만원이 내 편이야 네 편이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8만원이 지지선이냐 저항선이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선과 120선 박스 안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섣불리 120선을 넘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 넘어갔다 다시 밀려요. 툭 올라갔다 밀려요. 자리를 잡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160선이 완전히 지금 이거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오랜 기간에 걸쳐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제 만난 거예요. 누군지 잘 몰라요. 어색한 사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지선으로 내 편이 돼줄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38만원에 대한 거, 60선에 대한 거. 얘는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진 않으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그쵸? 그냥 여기는 두고 120선은 그냥 일단 두자. 너는 지금 당장 내 관심사가 아니야. 대신 60선과 이 38만원 니네는 지금 내 친구인지 아닌지 좀 내가 좀 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지금 38만원이 지지냐 저항이냐, 이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애매하게 지금 끝났어요. 그쵸?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딱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냐면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는, 자, 이제 38만원 여기에서 안 올라가도 돼요. 그냥 38만원 한 500원에서 쭉 이렇게 가면서라도 이걸 지지선은 내 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를 툭툭 찔리더라도 60선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모습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선 지지와 이 38만원 지지,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요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60선과 바로 요 38만원, 그리고 120선은 섣불리 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잖아요. 또 연말 좀 있으면 이제 배당 작업하고 하면은 배당 낙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오늘 15일이니까 그 연말 최종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죠? 12월 29일인가요? 그럼 D-2니까 27일 정도 되죠? 아닌가요? 달력을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거래일을 좀 다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달력이 지금 여기 당장 없네요. 그래갖고 달력을 보고 하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달력. 네. 네, 좀 아까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네, 시계가 왜 이렇게 두 개 떠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월 31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네요. 그럼 직전이면은 11월 29일, 그쵸? 29일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D+2가 되기 때문에 30일날 사서는 이제 배당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이제 배당을 위한 그 작업이 필요한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쵸? 그러면 오늘 이미 갔잖아요. 그쵸? 딱 10거래일 밖에 안 남았어요. 10거래일만 남은 상태예요. 지금 10거래일 동안 이거를 지금 주가를 만들어서 올려갖고 자리 잡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돌파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험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여기에서 38만원과 60선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한 7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얘네 둘을 38만원, 60 정말 절친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리 안 하는 게 종목은 오래가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은 그런 부분이고, 이 38만원이 깨지는지, 그리고 60선이 깨지는지, 요거는 깨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라 제가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38만원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60선도 지켜지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럼 잠깐 묵혀두시고 다음 주에 이제 120선 작업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시그널도 이제 슬슬 과매수 상태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 살짝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붙였다간 과매수가 되고, 그런 기간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보험 이런 데도 쉽게 그렇게 매수가 못 들어오고, 오히려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도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거래량을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박스권도 크지 않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주가를 잡을 때는, 자리 잡을 때는 거래량 줄고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조용히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게 답답할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이 여러 가지 길었네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예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도 어쨌든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맛있는 저녁 되시고, 무엇보다 항상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